또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을 보면은 비염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고생 중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서혁준 원장님, 이렇게 비염을 수술한 후에도 재발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결국 풀어도 풀어지지 않는 콧물, 코막힘 때문에 환자분들이 비염약을 드시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시거든요.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는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저도 역시 수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한방 치료로 굉장히 좋은 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코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점막 부위를 결국은 잘라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라고 하는 코 속 점막의 일부를 잘라내게 되면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점막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염증이 있어서 잘라내게 되면 그 부위 자체에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코 속의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어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 이후에 내시경을 찍어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일어난 부위를 다 잘라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깨끗하지만 환자분은 계속 킁킁거리신다거나 아니면 코가 건조하다거나 코가 자꾸 본인은 막힌다고는 드는 그야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불편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만이 능사다, 정답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와 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관지 확장증으로 호흡기 치료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쵸. 원장님, 이 기관지 확장증 어떤 질병인가요? 기관지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근육같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무줄도 너무 지나치게 늘리게 되면 어느 순간은 그 고무줄이 돌아오지 않죠. 탄력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지가 탄력을 잃고 더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경우는 결국 가래입니다. 물론 기침으로도 고생을 하시지만 제일 힘드신 건 가래거든요. 끊임없이 나오는 가래 때문에 누워 계시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이 가래를 뱉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기관지 안에 그리고 인후부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객혈하는 증상까지 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 숨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코에서 시작한 숨길이 결국 폐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관지인데 이 기관지의 이 숨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은 호흡도 짧아지는 이 호흡곤란의 문제까지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관지 확장증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 사소한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아기 때 발생하는 뭐 백일이라든가 홍역, 폐렴, 결핵 같은 게 이제 잠재적인 요인이 돼서 이 기관지 확장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증상이 이 발병했던 시기, 요인이 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참 성인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신 분들이 한 40대가 돼야지 이제 기관지 확장증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종종 이제 기관지 확장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다 내원하시는 환자분 연령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고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병 자체가.